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입니다. 어느덧 영상을 올린 지가 3주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이 혹시 저의 영상을 기다릴지 몰라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흔히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우리들은 김일성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우리들은 그들을 지지하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김일성교를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정의로운 척 많은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파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까지 김일성교 교도들이 하는 그 정의로운 척하는 모습을 따라할 정도로, 오히려 그 정도로 이 김일성 교도들은 정의로운 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원칙대로라면 그들을 정의로운 자로 알고 그들을 우리들은 따라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있었죠. 늪지에 사는 생물들을 물을 다 빼버리고 늪지에 사는 생물들을 겉으로 드러내겠다고 공언을 하셨죠. 근데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는 늪지의 생물들이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아주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들은 그것을 관심이 없었고 소홀해 왔던 것이 지금의 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이란 아주 위대한 분이 이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김일성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도 북한에 본인들 스스로 나라라고 건국을 했죠. 하지만 유엔에서 인정한 가장 합법적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가 건국되었고, 북한은 김일성교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 스스로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은 지금 엄청나게 못 살고 주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정도고,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님이란 위대한 분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북한은 김일성교를 선택하여 스스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본인들 스스로 나라라고 만들어서 이끌어서 지금의 결과는 굶주림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의 정신은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님의 늪지에서 사는 생물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김일성교 교도들이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계속 그들을 따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님의 발언 이후 진짜 늪지에 사는 추악한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들의 정체는 바로 김일성교입니다. 얼마 전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하면서 사이비 종교 냄새를 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일성교를 맹신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이 김일성 교도들이 잘하는 것이 포토샵입니다. 역사를 포토샵질을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몇 가지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왜곡이 되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나라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그래도 남아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교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32년 전 1989년 5월 28일 32년 전에 전교조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40대까지 모두 포함한 사람들의 역사를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님의 업적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이라고 아니면 봐도 될 정도로 이런 후진국에서 나올 수 없는 분이 나오셔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저의 40대 그 아랫분들까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란 분을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하고 오래 집권을 했다는 것으로 독재자라고 아주 매도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왔고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일성교가 지배를 하는 북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갔다면 지금의 이러한 번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셔서 김일성교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해야 될 분 중에 이승만 대통령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 이후 그 안에서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지도자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교를 중심으로 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죠. 이 김일성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떠한 짓을 했냐면 역사에 포토샵을 가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즉 김일성교 중심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교육해 왔습니다. 정교조는 김일성교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위주의 교육을 해왔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신분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신분사회란 그 사람의 집안을 보죠. 이런 신분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출신 성분이 나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출신 성분으로 이미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처럼 자기가 잘하는 곳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지만 북한은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분사회라는 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이 신분이 미천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로맨틱한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신분은 조선시대에서 신분사회는 철저하게 나누어져서 많은 억압과 탄압과 고생 속에서도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신분사회에서는 신분사회를 우리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그런 사회라고 우리는 암암리의 교육을 받아왔고요. 조선시대의 왕들을 현명한 사람도 있지만 폭군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그러한 신분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그리고 그 신분사회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은 조선시대의 신분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있죠. 참고로 북한이 바로 이 신분사회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낭만적이고 멋진 모습,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반하게 되면 죽습니다. 맞아 죽고 베어 죽습니다. 신분에 해가 되면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칼로 베어 죽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죠. 그리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욕을 하거나 혹시 김일성 일가를 죽일 생각을 하면 똑같이 조선시대와 같이 북한에서는 삼족이 멸족당합니다. 조선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가 우리나라한테는 아닙니다. 최악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신분사회의 무서움을 우리나라 역사는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바꾸기 힘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바로 신분사회입니다.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그곳에서는 사람이 모이거나 시위를 하거나 하면 죽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죽습니다. 그것이 신분사회입니다. 그냥 그때는 신분사회였구나 라고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죠. 조선시대의 이 신분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동학농민운동이나 아니면 많은 민초들이 들고 일어섰지만 결국엔 다 죽습니다.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그 신분사회가 파괴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본을 아주 나쁜 나라라고, 무조건 나쁜 나라라고 교육을 배웁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조선사회라는 신분사회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주 나쁜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김일성 입장에서도 조선시대 신분사회를 파괴시켜버린 일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친일파다 뭐다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신분사회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배를 받던 시기도 분명히 힘든 시기지만 신분사회일 때인 조선시대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 신분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때는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시대 신분사회는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우리는 그러한 교육을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엔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북한 김일성 교육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입니다. 김일성교 입장에서 보면은 미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으면 침략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서 어디에도 주한미군이 한번 철수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찾아보셔야죠. 그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치가 나왔는지 역사 교육에선 제대로 알려주지 않죠. 저도 그래왔으니까요. 정확히 알려드리면 주한미군이 한번 철수한 시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히 6.25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는 것은 김일성교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사악하고 나쁜 존재죠. 우리나라의 정교조를 비롯한 대학생들, 이 정규조에게 교육을 받은 저를 포함한 저도 정교조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지 자주국방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번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했다는 거는 몰랐죠. 그들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김일성교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북한은 이번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노동당 규약은 계속 있어 왔죠.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화입니다. 적화통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을 거란 가장 강력한 믿음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존재하고요. 주한미 대사가 공격을 받아서 피살됐을 경우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한다는 계속 주둔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겁니다. 미국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은 없습니다. 다행인 건 그런 일은 아직 없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노동당 규약, 즉 김일성교 교도들은 적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 적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을 해서 먹는 겁니다. 모든 적화의 완성은 무력 침공입니다. 무력 침공을 해서 대한민국 내에 자유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지 않으면 적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일성교를 믿는 김일성 교도와 그리고 김일성 그의 아들 김정은은 어떤 방식을 해서라도 적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 침공을 해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없애겠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노동당 규약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적화의 완성은 그 피날레, 끝마침은 마무리 단계는 그 마지막 단계는 무력 침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적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32년 전에 정교조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침입을 했고요. 그 결과 김일성교를 김일성교를 위한 역사를 강제적으로 주입을 받아서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배운 모든 역사는 김일성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역사 교육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라는 사람을 아주 포토샵을 잘해서 미화를 시켰죠. 하지만 홍범도 장군이 초기에는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이후에는 러시아에 편입이 되어서 우리 독립군을 학살을 했죠. 자유시 참변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이 김일성 교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일성과 그 일족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김일성이 친일파를 숙청을 잘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교 입장에서는 세력이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모두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인 것 뿐입니다. 그것을 포토샵을 해서 친일 잔재를 모두 청산한 걸로 우리들은 교육을 받고 있죠.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김일성 이외의 세력을 독재를 하기 위해선 만들어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죽인 거예요. 친일 일제시대에 세력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을 모두 죽임으로 그 세력을 다 제거한 것 뿐입니다. 악착같이 남아있는 세력을 죽인 것 뿐이죠. 친일을 했다고 죽이면 일제시대에 살아있는 전 국민은 다 죽여야 되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있다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친일적인 행동을 안 하고는 살기 힘듭니다. 그것에 면죄부를 줬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하지만 우리가 봐왔듯이 아무리 일제시대에 그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친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긴 뭐하니까 꼬투리를 만들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을 친일로 하죠. 친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구분을 해야 될 것이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무리 장군이었다 해도 일본 시대에 장교 교육을 받은 장교라고 해도 그분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가 중요한데요. 일제시대에서 공부를 하고 학문이 높다고 해서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는 나라를 변화를 못 시키니까요. 우리들은 정교조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얼마나 김일성교를 위해서 이 나라 역사를 교육해 왔는지 우리들은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님들 중 제가 말한 이 두 분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왜곡이 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똑똑히 봐야 되고 이들이 늪지에서 사는 이런 생물들이 진정한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덕에 이들의 정체를 우리는 이들의 민낯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고 우리 정신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김일성 교에서 정교조를 만들어서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아이들을 모두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죠. 이 시대에서 이 어긋나고 뒤틀려버린 역사를 우리들은 바로 잡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한 큰 틀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모든 역사가 김일성교를 미화하기 위해서 모든 틀을 다 갖추어 놨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사가들이 모든 것을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역사는 전부 김일성교를 위해서 그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육이 다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역사를 다시 보게 되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에 아주 큰 선거를 앞두고 있죠. 문재인의 김일성교에 대한 충성도, 이 김일성교도인 문재인이 만약에 한 번 더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암울하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취업이 힘들죠. 그것이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100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다시 준동을 했습니다. 적화의 완성은 무력 침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생각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우리 모두 살아남아야죠.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서 죽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거 이런 것을 주장하는 곳은 믿고 걸러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고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